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산신시 시조묘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산신시의 시조는 신숭겸 장군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공신이었죠. 이 산소인데요, 이 산소의 특징은 봉분이 3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봉분 하나만 실제 묘입니다. 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숭겸 장군 동상이고요. 신숭겸 장군은 출생한 연도는 모릅니다. 927년에 전사를 했죠. 선대는 춘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라도 곡성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초명은 삼능산이었다고 합니다. 무예에 뛰어났고요. 태봉, 궁예가 처음에는 후고구려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태봉으로 국호를 고쳤죠. 궁예의 장수였는데 홍유, 배현경, 복지겸 등과 혁명을 하고 왕건을 추대해서 고려 개국공신이 됐습니다. 왕건을 따라서 사냥을 나갔는데 황해도 삼탄입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는데 기러기 3마리가 하늘에서 맴돌았다고 그럽니다. 태조가 누가 쏘겠는가? 그러니까 순겸이 신이 쏘겠습니다. 몇 번째 기러기를 쏘리까? 그러니까 태조가 웃으면서 3번째 기러기 왼쪽 날개를 쏘라. 그 쏘아서 마치니까 태조가 감탄을 해서 그 당시 황해도 삼탄이라는 지역을 평주라고 이름을 바꾸고 본관으로 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주신시가 됐죠. 그리고 근처에 밭 300겨를 하사를 했어요. 대대로 조세를 받게 했죠. 세금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1겨는요,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4634평입니다. 300겨는 139만 평입니다. 그리고 논으로 말하면 약 7,000마지기가 되는 엄청난 땅이죠. 그리고 그곳을 평주라고 했는데 조선 태종 13년에 평산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평산신시의 본관이 됐죠. 신숭겸 장군은 927년 대구 공산, 팔공산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사한 공신이 8명입니다. 그래서 팔공산이라고 팔자를 붙였다고 그래요. 동루에서 후백제 군에게 포위가 됐는데 그때 김락과 신숭겸 장군이 태조를 구하고 전사를 했죠. 신숭겸 장군은 왕의 옷을 입고 적군을 유인해서 태조를 구하고 전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후백제군이 왕건인 줄 알고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옥룡자, 도선국사의 호가 옥룡자입니다. 도선국사가 미래 왕건 태조의 자리로 점열했던 장소에 황금으로 두상, 머리를 만들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막기 위해서 봉분을 3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산에서 전사한 후에 10월을 장절이라고 내렸고요. 후일 왕건 태조가 죽고 나서 그 묘정에 배향을 해서 함께 제사를 받도록 했죠. 그리고 아들 신보를 원윤에 임명을 했는데요. 원윤이라고 하는 관직은 16품 관직 중에서 풍계 중 6위에 해당되는 높은 풍계였다고 합니다. 고려 때는 연등해 그리고 숭불 재래식이 10월 보름날 송도 개성에서 거행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팔관해죠. 태조가 신숭겸, 김락 두 장수와 전사한 공신들의 가상을 그러니까 집으로 만들어서 열석 반열에 따라서 앉는 자리에 앉혀놓고 술과 음식을 대접했더니 술잔이 비워지고 가상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쭉 내려온 기록에 보니까 그 후 16대 예종이 고려 예종입니다.
도이장가를 지었다고 하는데 고려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 설 8관회, 신사년에 8관회를 열고 왕, 관, 자피, 왕이 자피를 받다 이 말이에요. 희극을 받다 그 말입니다. 배우들이 하는. 유, 국초, 공신, 김락, 신숭겸, 우상. 그러니까 왕이 그 자피들이, 배우들이 국초의 공신인 김락과 신숭겸의 우상하는 걸 봤단 말이죠. 왕 감탄 부시, 왕이 감탄해서 시를 지었다. 그것이 도이장가라고 지금도 일부 전해지죠. 평산신시는 고려주에서는 뭐 엄청났고요. 조선에서도 대단했죠. 시조로부터 14세 때에 25개 파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간공파, 문의공파, 제정공파, 정원공파, 한성윤공파 등이 대파가 됩니다. 이 평산신시는 조선조의 상신, 재상을 8명을 냈어요. 대제학 2분, 판서가 20인,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장군들을 냈죠. 문의공파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명장인 신립장군 등의 무장이 많이 나왔고, 정원공파는 상촌, 신흠, 조선 중기 대제학을 지내고 영의정을 지낸 분입니다. 그렇듯 문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간공파에서는 영조 때 신만, 신회 형제가 차례로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형제로서 영상을 지낸 사람은 안동김 씨의 김수흥, 김수황, 그리고 김병국, 김병학 형제, 그리고 신만, 신회 형제, 이렇게 이 세 집안 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서도 신익희 국회의장, 신직수 법무부 장관, 나중에 중앙정보부 장했죠. 신상철 최신부 장관, 신태영 국방장관, 신영돈 내무부 장관, 신현확 총리, 신병현 부총리, 그리고 근래에 신원식 국방장관, 영화감독 신상옥 씨, 신영균 씨, 신구 씨 등이 있고요. 정치, 법계, 학계, 군계, 문화계 등의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명문가가 바로 평산신시입니다. 사임당도 평산신시죠. 앞에 이렇게 제각이 있고요. 멀리서 봐도 심상치가 않죠. 보통 땅이 아닙니다. 묘에서 바라본 안산인데요.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펴고 이쪽에 머리를 수그린 듯 하죠. 저희 스승이신 지창용 박사께서 그 옛날에 70년대에 다 답산을 하고 이 산도를 그리신 겁니다. 얼마나 첩첩이 내려옵니까? 이런 자리는 천군 만마가 달려 내려오는 듯 하죠. 바로 여긴데요. 지창용 박사가 그리신 산도하고 위성사진하고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첩첩이 내려오죠. 이 자리인데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싸고 나가는 산도하고 똑같죠. 혈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박환을 해서 여기서 입수가 돼 가지고 이 자리로 내려오죠. 이렇게 내청룡이 있고요. 이 밖으로도 중청룡이 이렇게 감싸고 내려옵니다. 내백호가 또한 이렇게 싸고 중백호, 그렇죠? 첩첩이 둘러싸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막아주죠. 물은 이렇게 나가고요. 얼마나 이 큰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요, 경태룡입니다. 태라고 하는 건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경 방향에서 용이 와서 건의 방향에서 박환을 합니다. 그리고 건 입수가 되고 술좌 진양으로 동양, 약간
동남향이 됩니다. 이 자리는 술좌 진양의 궤등혈이라고 합니다. 등잔이 불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자리죠. 이 궤등혈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만, 궤등혈이라는 건 비교적 자리가 좀 높은 데 있죠. 참 천하의 명당이죠. 어느 묘가 실묘인지 제가 이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관룡자 심룡척은 1980년대에 제가 개발한 겁니다. 지난 서기 2000년에 7월 달에 제가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잡혀갔습니다. 무조건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저 서대문 경찰청 지하 1층에 거기 끌려가서 3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그 당시에 사직동 팀이라고 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서울지검 특수일부로 제가 넘어갔죠. 그래서 주장을 해서 제가 만약에 성능이 입증이 안 되면 감옥에 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서울 종묘에 나와서 2차례에 걸쳐서 검찰 직원들이 성능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혐의 종결이 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집어넣으라고 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쭉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잡아다가 하라고 직접 시켰던 그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가고 거지가 돼 버렸어요. 아주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주역을 공부하고 그 신과 통하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렇게 하면 꼭 죽더라고요.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고려 개국공신이죠. 신숭겸 장군 묘역입니다. 이 신숭겸 장군은 왕건, 고려태조 왕건하고 후백제 견원군이 대구 팔공산에서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제 왕건이 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옷을 대신 입고 왕건은 탈출을 시키고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백제군이 이제 목을 잘라갔죠. 그래가지고 그 왕건 태조가 너무 안타까워서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이렇게 묘를 3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으로 머리를 만들었다는 말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 또 전해집니다. 저희 선생님이 지창용 박사 쓰신 책에도 여기가 천하의 명당으로 나와 있죠. 한번 측정을 해서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묘 3기 가운데 실제로 어느 곳에 시신을 안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려오는 그 내룡이라든지 또 앞에 저 안산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이 3기 가운데 이 묘가 진짜 묘가 아닌가 싶고, 저 두 묘는 아마 허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풍수적으로 이 혈이 이쪽으로 주로 더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서 보시면 저 앞에 안산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저쪽 자리들보단 이 자리하고 대를 이룹니다. 이 자리.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실제 실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조금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그리고 저 뒤에서 내려오는 것도 혈도 여기보다는 저 우측으로 더 강하게 우측으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이 오른쪽 이 묘가 실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이 풍수적으로 이 환경이 맞고, 그 다음에 앞에 안산하고 대를 이루는 것도 그렇고, 또 백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3기 중에서는 이 오른쪽이 가장 좋은 자리고, 또 혈도 가장 강하죠. 예. 이 묘가 아마 실묘일 겁니다. 오른쪽. 예. 예,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세 봉분 중에서 앞에서 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묘가 가장 혈이 강합니다. 이 위에는 뭐 이렇게 인작으로 아마 가운데 두툼하게 일부러 사람이 꾸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시기는 이 묘에다 모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서 내려오는 용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신숭겸 장군 묘역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 실묘는 바로 이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우이 지기자사.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우이 열기자용. 여인은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을 한다, 용모를 꾸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숭겸 장군이야말로 참으로 참된 그 당시의 사나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